오케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또 이제 캡처 하나 이제 올려주셨는데 같이 이제 볼까요? 음, 여기서 이제 그 오류를 이제 보니까는 이제 요 Z0에서 이제 넘어갔는데 non type 오브젝트가 subscriptable 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요 W에서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W2랑 B2가 그 없어서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이제 짐작을 이제 해보면 W2랑 이제 B2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이 품종 분류기에서 이제 받아내시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요 근처에다가 요거를 그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W1이랑 이제 B1 같은 경우에 이 품종 분류기를 그 너무 이제 멀리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그냥 갖다 놓고 이제 훈련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훈련 이제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요걸 이제 셔플을 이제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위에 있어서 그 너무 이제 멀어가지고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보실까요? X1하고 X2 요거를 여기서 이제 하시면 그 굉장히 그 많이 작업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 W1하고 B를 이렇게 받아두려고 했는데 이거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품종 분류기 1번을 원래 계획대로 상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품종 분류기 모든 항목 변경을 이제 수행해서 품종 분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한번 시키시고요. 이제 객체 상태로 공유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정.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객체가 그 첫 번째 X1과 Y1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이제 되도록 이제 하나 이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얘는 이제 품종 분류 2번으로 이제 바꾸시면 되겠죠. 어, 품종 2번으로 바꾸고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90 몇 퍼센트 성과가 이제 나오도록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W1과 W2를 획득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할게요. W1과 B1은 품종 분류기 1번에서 획득하고 2번에서 획득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제 그 코드가 그 어느 정도 이제 의미와 이제 안정성을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지금처럼 올려주시면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했냐? 라고 하면 이제 교재에서
54페이지 직전에서 2.4절의 퍼셉트론의 한계를 바로 논의하는데 퍼셉트론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고 한계점을 논의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사이에서 실제로 퍼셉 MCP 뉴런 자체만은 가지고선 안 되고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추가한 것이 곧 퍼셉트론이다. 이런 점을 이제 교재를 이제 넘어서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퍼셉트론이 보니까는 그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안 되는 것도 좀 있는데, 근데 이제 2.4절의 이제 퍼셉트론의 이제 한계라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첫 번째는 그 이제 학습에서 좀 학습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경험하셨냐면 그 두 번째 데이터 사례에서 얘가 막 널뛰기를 이제 하잖아요. 막 어떤 경우에는 뭐 50% 됐다가 어떤 경우에는 막 90% 됐다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이 수학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해결이 이제 가능한 이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좀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어 이제 가설 공간과 이제 관련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재에서는 요 두 번째 가설 공간의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학습 불안정성도 중요한 문제고 그 신경망 쪽에서 이제 이미 이제 요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습 불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이제 상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정한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는데 이거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요 직전에 코드를 이제 코드셀을 하나 새롭게 추가하고요. 이 사이클런에서 이제 구현한 이제 리니어 모델에 사실 퍼셉트론이 있어요. 애써서 이제 구현하셨는데 이미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이제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그 아이리스 데이터와 타겟을 섞지 않고 전달을 해도 안정적으로 그 94% 이제 정확도를 이제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W라고 부르는 거고 그 인터셉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B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요 각각을 이제 좀 출력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품종 분류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세 세트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왜 세 세트가 나오는지는 이제 그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그 얘가 이제 94%를 했다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 WJ3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개가 이제 한꺼번에 나오니까는 요거를 이제 W3이랑 이제 B3은 이제 아까 이제 품종 분류기에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에서 이제 얻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로지스틱 회기에 경계를 이제 좀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자, 나왔고 두 번째 거는 그죠?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좀 별로고 세 번째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볼게요. 그러면 먼저 다음 같은 점을
좀 큰 틀에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퍼셉트론과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두 가지 모형이 같은 알고리즘 패밀리다라고 하는 점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좀 관찰하고자 하는 바고, 그래서 퍼셉트론의 경우에는 구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퍼셉트론의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구현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현재로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제 가져왔냐면, 이제 원리는 근본적으로 동일한데 얘가 이제 수학적인 안정성이 얘가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선형 분류기를 사용하실 거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사용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훈련시켜 봤는데, 얘는 셔플을 굳이 안 해줘도 안정적인 94% 정도의 성능을 얻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이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요 OVR이라고 하는 이제 방식이 지금 이제 시각화에 좀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세 개의 유형을 한꺼번에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결정 경계를 이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쨌든 0과 1을 분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뭐 어느 거든 마찬가지인데, 다만 로지스틱 회귀의 결정 경계가 그 퍼셉트론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94% 성능을 이제 내는 거고 얘는 이제 92% 성능을 내는 이런 겁니다. 이 두 개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요 두 개의 차이가 이제 그 발생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납득할 만한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퍼셉트론은 보시면 MCP 뉴런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퍼셉트론은 학습이 가능하지만 여러 제약과 제한이 있습니다. 퍼셉트론에서는 계산함수로 활성화를 하는데 이러한 활성화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에 따른 출력의 변화가 아예 없거나 완전히 뒤집히는 양극단의 출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 출력에서 Z1과 Z2의 서로 다른 값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의 출력은 학습 매개 변수를 변수로 합니다. 입력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 모델 내부에서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출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학습 매개 변수입니다. 동일한 입력에 대해 서로 다른 학습 매개 변수는 대체로 서로 다른 Z1, Z2 값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Z1, Z2에 대한 출력 Y1과 Y2는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경우 정답 Y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오류는 Z1, Z2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습 매개 변수를 오류에 따라 갱신하고자 한다면 오류의 값에 변화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학습 매개 변수 변화에 따른 오류의 변화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산함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매개 변수의 그 품질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는 그 좀 더 나은 활성화 함수로 이제 개선이 이제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그 중간 과정이 있지 않습니다. 로젠블렛의 1958년 퍼셉트론 이후 곧 1960년에 개선된 모델이 등장합니다. 어댑티브 리니어 뉴런, 줄여서 아델라인이라고 부르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이 모델은 퍼셉트론과 마찬가지로 MCP 뉴런을 기반으로 합니다. 퍼셉트론과 차이점은 손실함수를 정의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후 퍼셉트론 기반의 선형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 신경망 모두 이러한 방식을 개성하여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델라인의 위드로우 호프 학습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발전의 중요한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퍼셉트론과 아델라인의 중요한 차이점은 활성화 함수입니다. 퍼셉트론은 계산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표본에 대한 오류를 개별적으로 구해 매번 갱신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아델라인은 항등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여 전체 손실을 미분 가능한 매끄러운 곡선의 함수로 만듭니다. 손실 함수를 활용하는 것은 종합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 시점에서는 항등 함수의 출력을 기준으로 매개 변수를 갱신하고 예측 시점에서는 항등 함수 출력 0을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여 최종적으로는 퍼셉트론과 같이 이진 분류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요것도 이제 좀 중간적인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논의드리는 이제 로지스틱 회기가 훨씬 더 안정적인 이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는 1958년에 데이비드 콕스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이는 통계학의 전통적인 문맥에서 발전했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선형 회기 모델을 분류 문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한 것이며 주로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 확률적 결과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는 선형 회기의 원리를 활용하여 분류 문제에 적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주요 특징은 선형 회기의 출력을 클래스 소속 확률로 해석하도록 변환하는 것입니다. 분류 작업에서 모델은 단순히 이것 또는 저것으로 결정하는 대신 각 유형에 속할 확률을 출력합니다. 이 확률은 예측의 자신감을 수치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결과를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로지스틱 회기는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고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요 점을 한번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린 로지스틱 회기가 이제 어때서 이제 더 나은가에 대해서 경험을 이제 해보기 위해서 아까 이제 품종 분류기를 로지스틱 회기로 이제 다시 한번 좀그 훈련 이제 바로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요거 이제 성능을 일부러 조금 안 좋게 해볼게요.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예측의 결과가 이제 좋기 때문에 이게 일단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97%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좀 안 좋게 성능을 약간 깎겠습니다. 이거는 잠재적으로는 이제 아주 훌륭한 성능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맞췄다고 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채점의 스타일로 이제 따지자면 이제 몇 개를 틀렸는가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채점으로 이제 제시를 하자면, 네 개 틀린 겁니다.
그런데 얘가 왜 이제 퍼셉트론보다 더 이제 수학적인 안정성이 이제 뛰어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이제 좀 성능을 잠재 성능을 이제 미달하도록 요 값을 특정하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예측 확률이라고 하는 이제 관점을 이제 보고 싶고요. 이거를 이제 펜다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소점 세 자리 정도까지만 한정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요 predict probability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보시면 114번 샘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이런 식의 예측이 무슨 말이냐면 버지니카일 확률이 50%, 벌시컬러일 확률이 39%, 세토사일 확률이 한 10%. 요 이제 합계가 이제 1.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예측은 0번, 1번, 2번 중에서 2번으로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얘의 확률이 제일 높았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정답이 2면서 맞췄습니다. 맞췄고.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62번 사례를 이제 보시면 요 이제 요 순서가 왜 이래? 하면은 얘가 랜덤 샘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로지스틱 회계 같은 경우에는 각각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나오고 그 중에서 자신감이 제일 높은 것을 예측으로 하고 그게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다 맞는 경우밖에 안 나왔네요. 좀 틀리는 경우 맞죠? 랜덤 스테이트 1로 바꿔가지고 이제 오답을 내는 경우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답을 냈네요. 정답이 1인데
예측을 0번으로 이제 하는 경우와 정답이 1인데 예측을 2번으로 하는 경우로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세토사랑 버시컬러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얘가. 근데 어쨌든 세토사가 하여튼 이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세토사로 예측했는데 틀렸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그 75번 사례를 보시면 버시컬러랑 지금 버지니카가 조금 이제 그 헷갈리는데, 버지니카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버지니카로 예측은 틀렸어, 이런 거죠. 근데 긴가민가 했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비슷했는데 이제 좀 틀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가 그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그 값을 내는 건데, 아까 이제 그 퍼셉트론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퍼셉트론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맞췄는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요 Z1하고 Z2가 있는데, Z1은 간신히 1이 됐고 Z2는 여유롭게 1이 됐는데, 얘네가 그 얼마나 간신히 됐는지 정보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품질의 비교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개 변수들의 품질을 비교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보다는 좀 열등한 이제 결과를 이제 기인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뭐야? 결론은 일단은 만약에 이제 선형 분류기를 쓸 것 같으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퍼셉트론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사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기본 단위로 써요. 한참 동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소개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될 데이터를 한번 적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워낙 이제 유명한 데이터라서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될 이제 그 텐서플로우 API 이제 케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적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조금 난이도가 있는 영상 데이터로 어, 먼저 이제 살펴볼 데이터입니다. 워낙에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제시되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딥러닝의 헬로 월드쯤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딥러닝 모형을 이제 구축하고 그 제대로 이제 구축이 됐나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한번 이제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예전의 데이터와 좀 차이점이 이미지라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이미지를 좀 소개해 드리는 이제 소개를 이제 해드리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쇼라고 하는 것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뭔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만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요거를 한 10개 정도 이제 볼까 해요. 그래서
한 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10개 정도를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한 10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10칸을 2x5짜리로 만들까요? 2x5짜리에서 첫 번째 칸에다가 이제 출력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서플롯에서 2x5짜리에서 두 번째 칸에는 두 번째 이미지를 출력해봐라. 이런 식이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러 번 이제 10번 정도 반복하면은 이제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조금 크기를 키워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5041921314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손으로 쓴 그 숫자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런 거를 그 현재 로지스틱 획이나 퍼셉트론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하고 싶다 하면은 분류의 문제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고려하실 점이 있어요. 이 쉐입을 이제 보시면 이게 그 보시다시피 28 바이 28의 이제 작은 이미지인데 요거를 그 1차원의 형식으로 일단 쭉 펼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이제 6만 개죠. 그래서 요 트레인 이미지즈 같은 경우에 이제 위쉐입을 이제 통해서 28 곱하기 28로
X 트레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트레인 이미지가 X 트레인 쉐입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확인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일단 그 상대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맥스 이터레이션은 조금 이제 충분히 줘야 되겠네요. 10,000번 해봐.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지금 아까처럼 150개가 아니고 6만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약간 이제 규모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맥스 이터레이션은 이제 10,000번을 이제 설정을 하니까는 지금 이제 훈련 시간이 1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일단은 이 설정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속도를 단축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어느 정도 이제 걸리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고 또 이제 성능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 그러면 솔버를 스토캐스틱 에버리지 그레디언트로 바꿔서 맥스 이터레이션을 5,000번만 잡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네. 멈추숑. 복주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죠. 다시 이제 이거를 그 맥스 이터레이션을 너무 많이 잡으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미지인데, 요런 이제 이미지인데, 로지스틱 회귀 같은 걸로 이게 될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한번 이제 상대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신경망을 했을 때 적어도 얘보다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되는지 그 베이스라인 성능을 좀 잡아두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잘 안 멈추네요. 멈춰? 요거는 그 전체적으로 그냥 재시작을 시키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한번 이제 다듬는 느낌 해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맥스 이터레이션은 이제 500번만 잡고 어, 모두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오래 걸리진 않는데 뭐가 좀 이상하네요. 그냥 맥스 이터레이션 100번으로 그냥 끝내야 되겠네요. 기본 설정에서 잡지 말고 그냥 경고가 나오는 대로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훈련된 모형의 그 성과를 이제 한번 이제 채점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엑스테스트 자체도 그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영 못하진 않습니다. 한 93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선형 모형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베이스라인을 잡아놓고 내일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신경망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신경망이 얘보다 못하면 쪽팔린 거죠. 그래서 얘보다 이제 좀 잘해야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걸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을 이제 내일 이후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